황원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뉴욕 증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CPI 데이였죠. CPI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시장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거는 CPI 때문이 아니고요. 젠슨왕 때문이었습니다. 젠슨왕. 자,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제가 이런 끄는 좀 같이 좀 더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더 들어보실 분은 더 들어보시고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끊었어요. 들을 것도 말 것도 뭐 사실 또 없어요. 구체적인 거 제가 설명하면 되잖아요. 자, CPI 오늘 간밤에 나온 CPI가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2.5% 나왔거든요. 시장 기대치는 2.6%였어요. 그 전달에는 3몇 %였고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물가가 빠른 속도로 내리는 거거든요. CPI가 2.5%로. 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경기 침체 신호 대표적인 거고요. 저번에도 실업률이 4.2%였죠. 자, 이거는 최근에 이런 모습들은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누적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누적 효과가 이제 막 나타날 그런 초짐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동안 제가 말해왔던 것에 어떤 그게 맞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상황을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설계 자체가 금리 인상은 발산 그러니까 상승장에 설계되어 있고 금리 인하는 수렴 하락장으로 설계되어 있다. 설계 자체가 한번 두고 봐라. 과거에도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렇게 2000년도 하면 지금의 인공지능을 얘기하듯이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000년도에도 시스코 시스템스의 버블을 띄웠던 놈들은 막대 그래프, 제가 저번에 보여줬던 막대 그래프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저는 워낙 오래돼서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 무렵에 그랬다고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다. 인터넷 이제 시작이다. 주가 이제 시작이다. 자, 이랬어요. 그런데 바로 2000년 7월달, 9월달부터 시스코 시스템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방불케 하면서 폭락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같이 그 무렵에 금리 인하가 시작됐어요. 공통점입니다. 자, 지금 역시나 지금 엔비디아 역시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야 인터넷하고 인공지능하고 같냐? 인공지능이 훨씬 더 엄청난 변혁이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드는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그때 산업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매출 기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혁신이죠. 제3의 물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회사도 지금 인터넷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얘기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기업 경영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응?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인공지능도 과연 그럴까? 그렇게 인터넷만큼 혁신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효율성이 그렇게 뛰어날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금 나온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부터 인공지능 나왔어요. 일본의 무슨 대지진 사건 있었잖아. 동대지진. 그때가 2012년인데 그 무렵에 박근혜 정권 때 그러니까 손정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 내가 기억나요.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자율주행도 인공지능이고요. 청소기 같은 거 다 인공지능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그런 게 있긴 해요.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왜냐하면 한심하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이 한번 써봐요. 우리
저기 식당 같은 데 가도 그 서빙 로봇 있잖아. 인공지능이죠, 그것도. 그런데 처음에는 좀 호기심에 좀 썼다가도 그거 결국 그거 쓴다고 해서 서빙 로봇 쓴다고 해서 사람 수가 줄었다는 그 매점 안 봤어요. 사람 수는 똑같더라고. 인공지능 로봇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어. 그게 무슨 혁신을 못 일으키더라고. 저는 어쨌든 저는 인터넷보다 오히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어제 제가 엔비디아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저도 이것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가 확신이 들 때만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매수를 막 주창하는 놈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근데 엄청 많아요 지금. 바닥에 또 기회라고.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절대 지금 단계에서 엔비디아 매수를 저렇게 개미들한테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해요. 저는 정말 잘못이라고 해요. 물론 돈 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 양심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사 지금 제 판단이 만약에 저는 엔비디아 7월 달에 고점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했듯이 측정 불가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정말 아마 저는 연준도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와, 우리나라도 제가 잠깐 그래서 설명했잖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난 적이 없어요. 십몇 년 전에 금융위기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저렇게 안 좋은 것도 사실은 중국도 보따리 싸들고 미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동안에 워런 버핏이라든가 인공지능 못 먹고 저처럼 이렇게 손 빨고 있는 놈 중에서 이번만큼은 되게 뛰어난 사람들 많거든요. 제레미 그램슨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JP 모건의 회장 그 양반. 그리고 레이 달리오 같은 빅서트의 이런 놈들 전부 다 지금 열중시도 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이 인간들이 사실 전 세계 서학개미들을 예상 모장일 수 있어요. 걔들도 그냥 구경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지금의 엔비디아에서 저런 어떤 광포한 흐름, 그야말로 초버블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그것을 저도 예상했더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제가 주식시장에서 1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보다도 최근 엔비디아로 인해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엄청난 종목들이 사실 나왔거든요. 전력, 하다못해 구리주까지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다 사실은 제 종목이었거든요. 일부는 제 종목 아닌 종목도 있었지만 우리 대원들 다 아는 종목 제 나발이 종목들이잖아. KB 메탈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정말 그야말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인공지능에서 저도 빗겨나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까지 제가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저는 마음 비고 삽니다. 언젠가는 그놈들도 한번 대기 한번 당하려고. 그래서 니네도 한번 웃었으니까 한번 뒤지게 한번. 그래서 제발 저는 엔비디아 제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그동안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에 박순혁 말 듣고 들어갔다가 내 말 안 듣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해보고 최근에 미국으로 도망가서 엔비디아 산 놈들이 진짜 그야말로 뜨글뜨글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개미들. 그런데 과연 이놈들이 과연 웃을 수 있을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이놈들한테 형벌이 좀 떨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급획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좋게 남들 들으라 좋은 얘기 그런 얘기 안 한 사람이에요. 있는 제 마음 양심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날이 저는 왔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에, 물론 뭐 얘기하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참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10분이네요. 제 얘기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뭐 시작인데. 자, 뭐 소회는 그랬습니다. 소회는 그렇고 어제도 사실 CPI 같은 경우에는 왜 나쁘게 나왔냐? 이제 침체 신호거든 이거는. 그럼 당연히 주가가 흔들려야죠. 이 국면에서. 그런데 아닌 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젠순왕이라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리고 뭐 개미들 좋아하는 얘기했죠. 자기 주식 좋아하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다. 막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또한 워낙 자기를 추종하는 전 세계 서학개미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한 대로 그래도 스마트한 세력들이 지금 엔비디아를 저처럼 보고 있는 미국 월가에도 그야말로 스마트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지금 언론 플레이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그동안은 좋은 쪽으로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언론 플레이를 한번 봐봐.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는 제 예상대로 나쁘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이 더 많잖아.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 또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미국 법무부도 엔비디아를 갑자기 불법 반독점 제소한다. 막 이런 얘기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절대 자연적인 현상 아닌 것 같거든요. 항상 이런 국면에서는 그런 엄청난 힘 있는 세력들이 엔비디아를 어쩌면 하방으로 작업을 구축해 놓고 언론 표현을 하고 있는 세력들의 작품일 수 있다니까. 법무부까지 움직일 수 있다니까 걔들이. 그런데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젠순왕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렇다고 그러면 와서 반격의 어떤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나왔던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싸움이 수학개미들 진영과 스마트한 세력들 싸움의 진영이 지금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시작됐다고 보고 이 게임은 기존에 제가 관찰해왔던 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기다리면 저는 그 스마트한 세력들이 결국 언론을 장악한 세력들이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엔비디아 총대장을 딱 찍고 요놈의 인버스를 요놈이 폭락할 쪽에 배팅이 해본 것도 최고의 투자 아니겠느냐. 그야말로 건건일체의 투자 아니냐. 그야말로 세클턴 박단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확신하고 이거는 배팅이다. 그때 저한테 그런 신호가 왔었잖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해서 1년 동안 폭락을 했잖아. 그리고 완전히 맥시멈 폭락이 나왔어요. 그때 신호가 다 나왔어요. 그때 2008년 10월 27일 날은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다니까. 제가 그걸 점검을 제가 그 당시 파고다 공원 가서 했어요. 그때 타워 크레인 집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서 들어갈 타임은 이제는 바닥이다. 이렇게 공포가 극에 달할 때 거의 1년 동안 폭락하면서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자, 그 시점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저는 반면에 이렇게 버블이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은 그런 환상이 극에 달할 때는 던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때 인버스를 승부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그제 방송을 같이 하려다가 안 하고 하루 제가 공부하다가 어제 제가 방송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 방송.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이런 얘기도 다시 한번 어제 방송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것저것 조사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이 엔비디아의 공매도예요. 공매도 추이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어떤 그런 제가 만족하는 수준의 공매도가 지금 쌓이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NBDQ 매수해버립시다. 여기서 승부합시다. 라고 했을 텐데 공매도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전체 유통 주식 대비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는요. 그 유명한 날고 긴다는 기관들 쪽에서 미국의 기관들도 있죠. 우리나라 에코프로 공매도 친 세력이 이겼듯이 공매도 친 세력이 이겼잖아요. 벌써 똑똑하잖아. 그래서 자 그랬듯이 미국의 공매도 엔비디아를 저처럼 보는 놈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매도를 많이 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매도가 없어요. 공매도가.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걸 해석해 보면 미국의 기관들은요 엔비디아를 공매도 정도 칠 만큼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방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향은 어디서 나왔느냐? 테슬라에서 반면 교사를 삼았지 않는가? 테슬라도 2년 전에 공매도 세력들이 그 길고 난다는 세력들이 공매도를 막 쏟았거든요. 그런데 수학게임 전 세계에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이 수학게임들에 의해서 결국 공매도 세력들이 그 똑똑한 세력들이 파산을 당해버렸는데 이건 역시나 전대미문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접은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주식 역사에서 물론 있기는 해요. 개별 종목들에서 그런 게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테슬라의 경우는 좀 의외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엔비디아를 공매도를 못 친 것도 테슬라 때문이 아닌가. 테슬라에 대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쫀 거 아닌가. 공매도 쳐도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선언을 했지만 저는 양심적으로 선언을 했지만 그걸 투자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겠어요. 지켜만 보겠어요. 왜? 이거는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투자하는 것도 이거는 승부긴 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도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왜냐? 아니 사학개미들이 지금 엄청 많다니까.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불확실한 국면에서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를 매수한 놈들이 설사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소탐 대실이에요. 먹으면 엔비디아 여기서 오르면 솔직히 얼마나 오르겠어요. 저렇게 저는 이미 거의 끝났다고 봐요. 확실히 저는 그렇지만 만약에 제 말대로 내린다고 그러면 폭락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서학개미들의 저 물량은 이제 매물벽이 되는 거예요. 무게가 되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말이 맞게만 돌아가면 역대급 대공황장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극과 극은 통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극에서 극과 극은 통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어떤 현상도 항상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극과 극은 통하고 구조가 우리 인간의 구조가 우리 기본적인 우리 생명체 우리 지구상에 그 나무든 인간이든 동물이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이중나선으로 새끼처럼 꼬아서 됐잖아. 이중나선으로 됐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반대의 성질이 이랬다 저랬다 나빴다 좋았다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았다 이렇게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새끼처럼 꼬았다는 얘기는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꼬았다니까. 그거는 자 예를 들면 언젠가는 버블이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공포고 그러면 주식으로 말하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막 환희와 열광과 막 그래서 막 달라붙은 온 세계가 온 종목을 온 투자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그 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거 극과 극이잖아. 이 극과 극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요. 언젠가는 이 반대편 그러니까 그렇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종목이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투자라 이런 종목이 어느 날은 또 언젠가는 마치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 있고 또 지금의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제 언제 한번 지나 보세요. 그러면은 또 아무도 안 찾는. 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형성돼 있느냐? 이거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좀 이제 엔비디아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만하고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아주 철학적이며 사상적인 얘기를 좀 제가 좀 해볼게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뭐 전문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수학적, 뭐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변곡점에서 그야말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마 수학자들이라든가 경제학도들 기존에 이런 사람들보다도 저처럼 인문학적 어떤 철학적 어떤 사상적 소양을 업은 사람들이 아마 빛을 발하는 시대에 저는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유형이.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원래 이 세상이 그러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특히 이 금융시장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리 인상은 경제학도들이나 수학도들이 봤을 때는 기존의 이 체계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당연히 주가가 안 좋은 시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은 반대로 발상기예요. 주식을 해야 되는 확장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말하면 금리 인상기는요. 봄, 여름, 가을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기는 경제학도들은요. 기본의 경제학도들 상하탑에서 배운 사람들은 금리 인하하면은 야 그거는 이제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는 안 되고 나쁜 시기고 금리 인하가 좋은 시기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 아니야. 금리 인하기가 오히려 수렴기야. 금리 인상기는 발상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해? 그거는 인문학에서 온 거죠. 구체적으로 다방면의 인문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 철학이라든가 이런 관련 사상이 좁히면서 이제 인간을 알게 된 거죠. 인간. 그런데 경제학도나 수학자들은 정작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경제학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언뜻 들어보면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상하면 그러면은 압박을 받잖아. 그러니까 주식에는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수학책에 경제학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 그렇게 나오잖아. 금리 인상기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정치, 경제, 수학, 사회, 사회 문화 할 때 제가 공부할 때 시험 문제 대학교 들어간 시험 문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주식에서 들어와서는 제가 한 20년 동안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반대로 생각한 거죠, 이제.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임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원래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 보세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뭔가 억누르는 개념이잖아. 이렇게 뭔가 억누르려고 하는 개념에서는 그런 시기에서는 반대로 솟구쳐버려요.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해요. 인간을 잘 다뤄야 돼. 그러니까. 자, 우리 부동산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규제하려고 그러니까 폭등해버리잖아. 저출산 문제도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 저출산도 뭔가 규제하려고 할 때는 놔버리고 애들을 더 놔버려요. 뭔가 부양하려고 하니까 뭔가 돈을 줄게 좀 제발 부양해줄게 그러니까 안 놔버리잖아.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살찌고 싶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찌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별걸 먹어도 살이 안 쪄. 반대로 가버려요. 그런데 나는 살 빼야 돼. 나는 절대 살찌면 안 돼. 그래서 물만 먹어. 그런데 그런 놈들이 꼭 살으세요. 학생들도요. 아들들 교육도요. 이 아들한테 내가 욕심이 사람을 못 다루는 놈들은
그러니까 일단 당장 급하니까 아들한테 애도 자기한테 야 책 좀 읽어라. 책 좀 맨날 책 읽으라고 그래. 그런데 정작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저 새끼가 책 읽은 학생이 되고 싶은다고 그러면 교묘하게 나가버려야 돼요. 책 읽으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요. 야 아들아 너 절대 이 책 읽으면 안 돼. 너무 재밌기 때문에 너 그냥 잠도 못 자고 너 아주 그냥 이쪽에 빠져서 너 공부도 안 되고 너 아주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절대 읽지 마라. 책이라는 것은 너무 재밌어서 절대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책 읽지 말고 너 게임만 해. 어? 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서 그 책을 몰래 살짝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요 그 아들은요 나 몰래 밤새껏 그거 읽어버려. 읽지 마라 놈이 읽는다니까. 떡을 너 여기 놓으면서 선반에 갖다 놓으면서 야 이거 절대 얘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너 먹지 마라 얘들한테. 그러면요 그 새끼는 벨짓거리 다 해서 그 선반까지 올라가요. 의자 벨거 다 갖다 놓고 지금 엄마가 먹지 마라 떡을. 그런데 먹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아마 안 먹을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금융이에요. 유대의 연주는요 원체 뛰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새끼들은 하여간 인문학, 철학, 사상까지 다 백인 새끼들이야. 그래서 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묘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상승장으로 설계됐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고 아마 두고 보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우주는요. 우주의 기본 구조는 이 n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이중 나선이라고 그랬잖아. 이 n의 구조라고. 이 n의 구조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질로 인해서 연합돼서 성질되는데 이거는 불안정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좋은 놈이 어쩔 때는 나쁜 놈이 되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나쁘다 좋았다 좋다 나쁘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주식도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도 어떨 때는 그 버블이 나온 종목도 어느 순간에 공포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착상을 할 수 있잖아. 자, 한마디로 이렇게 설계됐기 때문에요.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최적화된 마인드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보통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저 새끼 연구 대상이다 이런 새끼들 있잖아. 그런데 이 연구 대상이라는 새끼들이 되게 보면 남과는 다른 얘기 하잖아. 박 단장은 축구 관련해서도 다른 얘기 하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는요,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연구 대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이런 사람들 유형은요, 주식에서는요, 돈 딸 확률이 매우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시 말해서, 막 지금 현재 버블이 달라붙어 있는 종목은 던져불고 아무도 안 산 개미새끼리 한 마리 안 산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유형인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 세계에는 우주 만물은 EN의 구조라고 설계됐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낮과 밤, 여자와 남자, 서로 다른 완전 낮과 밤 완전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질이잖아. 낮과 밤. 그렇지만 밤은 영원한 밤이에요? 아니잖아. 언젠간 낮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불안정하게 항상 역동적으로 설계되어 있잖아.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달이라고 합시다. 달이 있어요. 우주가. 그런데 달도 만달 있잖아. 만달, 만월, 둥그런 보름달. 그렇지만 거의 반대가 완전 그야말로 가늘디 가는 초생달이 합시다. 원래는 거의 아예 달이 없어지면 그 날이 있잖아. 그렇지만 달이 없어지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비유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름달과 초생달 중에서도 완전 희미하게 보인 초생달. 자, 이렇게 두 개로 설계되어 있어요. 초생달과 만달. 자, 이렇게 설계되어 있잖아. 그 외에는 없잖아. 진행은 있지. 진행은. 자, 초생달에서 만달로 갈 때, 초생달에서 이제 보름달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이 관찰 한번 해봐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중간 정도에서 다시 초생달로 옵니까? 안 그렇죠.
반드시 한 번 시작하면 보름달을 찍죠. 끝을 찍은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래서 통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극에서 극은 가잖아. 초생달에서 보름달을 찍고 다시 이게 만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초생달로. 밀물과 썰물로 한번 봅시다. 밀물에서 썰물에서 밀물로 갈 때라든가 밀물에서 썰물로 갈 때 중간에 뭐가 있어가지고 바뀝니까? 중간 찍고 갑니까? 우주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찍어버려요. 여름에서 겨울, 겨울에서 여름 반드시 찍잖아. 자,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세포 구조도 그렇게 설계했다고 그래. 이중 나선형. 자,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 우주에 살아가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또는 그 인간의 주체가 돼서 나온 것들,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이런 것들도 똑같이 설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시작하면 끝점을 찍는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있고 이번 역시나 똑같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잖아. 지금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엔비디아를 더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어. 그래, 시스코 시스템도 그랬어. 그리고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인정해. 박순희 네 말. 금리 인상계는 상승장이고 그래, 다 맞아. 그랬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준이 다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금리, 물론 옛날에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했는데 누적 효과가 있어. 그래, 누적 효과로 인해서 이거를 예측 못했네. 그러니까 나중에 누적 효과는 나중에 데이터 후행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발동하잖아. 그래서 당해본 거지. 아니 금융 닷컴 버블을 맞았고 금융위도 그래서 맞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계열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누적 효과 이런 것들 다 이제 연준도 그 과정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 지금은 연준도 이제 이거를 연착륙으로 제가 말하는 구조에서는요. 이렇게 엔비디아 버블 나오면 반드시 경기 침체, 버블과 경기 침체는 극과 극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엔비디아에서 버블이 나왔으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간다는 얘기예요. 경기 침체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연착륙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는 우주의 구조하고 맞지 않아요. 중간에 이렇게 여기서 연착륙에서 끝나서 다시 버블로 가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경기 침체를 찍은다고, 극점을 찍은. 그건 우주 구조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하면서 아마 연착륙에서 연준이 아마 자기들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끝내줄 것이다. 이번만큼은 다르다. 연착륙으로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주의 구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 구조 내에서 결국 금융도 그렇게 설계됐다는 얘기죠. 연준이 금융시장도 그렇게 설계했지. 우주처럼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연준은 금융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설계됐어. 이때 하나님의 섭리는 극과 극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금융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섭리대로 그렇게 설계했다. 그리고 그 핵심 축을 연준이 핵심 축을 그럼 뭘로 잡고 있느냐? 그게 금리다.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라는 두 축을 작동해버리면 어떻게 작동한다? 기조대로 누적시키는 쪽으로. 금리 인상했다? 인하했다? 그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에는 쭉 금리 인상. 이렇게 기조대로만 가버리면 반드시 누적효과 발동이기 때문에 그 축에 의해서 세계 금융시장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지금 벌써 시간이 34분을 통과하고 있네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방송을 못 보내요. 용량 초과로.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유는 이 방송을 보내려고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의존해야 돼.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한테 보낼 수 있어요. 우회로. 자, 지금은 유튜브를 또 통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뭐 넘어버렸으니까. 그럼 제가 좀 차분하게 할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을 안 넘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 솔직한 얘기로 이거 아무나 접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인문학적 그런 뭔가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한 공부량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수학, 경제학 가가지고는 이 접근 못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 얘기가 이번에 그래도 이 세상에 예 없는 법칙은 없어요. 저는 이건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이게 유사 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깨져볼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이번만큼은 연착륙에서 끝내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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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저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어떤 이런 설 이런 것들을 제가 더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또 할게요. 편하게 좀 합시다. 자, 또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요. 자, 지금 엔비디아를 여기서 버블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상승해 본다. 상승해 본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상승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야. 라고 하잖아, 저는. 그건 아닐 거다. 엔비디아 역시나 하나의 산업이잖아. 하나의 종목이지. 뭐 ADI 대장이라 해서 그 설계 자체를 넘을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주라는 게 태양계가 있잖아요. 우주에 보면. 그러면 이 태양도 있고 저 태양도 있고 사실 태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태양이라는 게. 그리고 그걸 우리는 태양계라고 그러잖아. 그 태양에서 태양이 중심이 돼서 수성, 금성, 지구화성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잖아요. 이때 태양은 축이잖아. 이때 태양은 축. 그렇지만 그 태양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로 말하면 어마어마하죠. 무한대죠. 우리 같은 태양이 사실 무한대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이 우주는 끝이 없다. 우주는 정말 넓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주는 정말 넓어요. 자, 우리 지금도 팽창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태양계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태양계잖아. 그러면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축이잖아. 이게 축입니다. 이게 기축의 축. 이게 달러가 지금 태양의 역할에서 기축. 그래서 기축통화라고 그러는 거고. 이 축이라는 것은 겁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축구에서도 축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축 얘기하잖아. 왼발 축, 오른발 축, 이 양축. 이렇게 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축이 계속해서 변화시켜줘야 돼. 이제 어쩔 때는 오른발이 축이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왼발이 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볼은 이 축과 축 사이에 왔다 갔다. 이걸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선수를 가리켜서 좌우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축이 중요한 거예요. 축의 반대편에 항상 볼은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을 잘 잡아야 돼요. 상대를 어깨를 칠 때도 축이 필요해요. 이 축 플레이를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축 플레이를 잘했던 선수가 예를 들면 황선홍 같은 선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그래도 스트라이크 중에서 알아주는 선수였고. 제가 보면 요즘 애들이 축 플레이 잘 못해요. 뭐 둥치는 좋은데 예를 들면 조규성이 같은 경우 축 플레이 빵점이죠. 축 플레이 전혀 못하죠. 그러지만 클리스만은 축 플레이를 기가 막히게 잘했죠. 그러니까 클리스만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해설가들이 박문성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분석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것도 깊이에요. 자, 어쨌든 자, 핀터가 빗나갔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주에서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봐요. 자, 이때 죽은 태양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금성, 수성, 화성, 목성이 계속 돌잖아. 이렇게. 계속 운행하잖아. 순환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순환합니까? 크게 봤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하나에 두 개예요, 사실은. 그냥 여름이라고 보면 돼요. 봄과 가을은 똑같은 여름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겨울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4계절인데 사실은 2계절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영부영한 황도 23쪽에 위치하는 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아니 대부분 많은 나라들은 사실상 여름과 겨울
이것도 이연의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름과 겨울이라니까. 자, 이렇게 구조. 그리고 이게 공전일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 여름과 겨울 이렇게 되잖아. 자전일 경우에는 밤낮, 낮과 밤, 밤낮, 낮과 밤 이렇게 돼. 그 외에는 없잖아. 그러면서 낮에서 밤으로 가고 밤에서 낮으로 가고 이러잖아. 이연의 구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는 것 보면 단 한 번이라도 낮이 올라다가 다시 밤으로 가버리고 밤이 올라다가 다시 낮으로 가버리고 그런 적 봤어요? 단 한 번도 없죠. 한 번 밤에서 낮으로 가면 낮의 끝을 찍죠. 정오를 찍죠. 한 번 낮에서 밤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밤을 찍죠. 밤 끝까지 가잖아요. 한 번 계절이 바뀌면 가을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려요? 봄으로? 아니잖아. 겨울을 찍잖아. 겨울을 찍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주 전체를 놓고 보세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있었던가. 그래서 제가 아까 토승달, 보름달 가지고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우주 자체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그렇게 간다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지금 이번만큼은 경기 침체 안 하지만 그 전에 버블을 찍었다고 그러면 찍었죠. 찍었다고 그러면 반드시 경기 연착륙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돌아가지 않아. 여기서 돌아가면 이거는 설계를 안 했어요. 제가 아는 한 연준은 이 설계 안 했어요. 반대로 연준은 금융사계대로 제가 관찰한 대로 설계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이거는 저도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떤 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설이 만약에 맞다면 이거는 노벨 경제학상감이죠. 이거는 분명히 엄밀히 얘기해서 노벨 경제학상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두고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더 간다. 이거는 조정은 연착륙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거고, 저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다른 시기가 아니면 저도 그거에 동조할 수 있어요. 맞아. 니네들 말이 맞아. 엔비디아 앞으로 인공지능 더 가. 제가 이게 동조하겠어요. 연착륙 맞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기는요.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시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연준은요. 유대 연준은 어떤 그런 축으로 마치 우주를 하나님은 어떤 태양계를 달리죠. 축으로 해서 태양을 축으로 해서 돌리죠. 똑같은 거예요. 태양을 축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연준이 금융왕국을 꿈꾸면서 금융을 설계할 때, 미국의 금융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했느냐? 어떤 도구를 가지고 가장 핵심 있게 다루고 자신 있게 저렇게 가느냐? 그거는 연준에서 가장 지금 현재 자신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뭐죠? 금리죠. 금리라는 두 축으로 하나는 금리 인상, 하나는 금리 인하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질, EN의 구조죠. 자, 이건 역시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말고 있습니까? 없잖아. 자, 그러면 금리 인상기는 어떻게 나가버린다? 그냥 누적 효과로, 기조대로 가버리잖아.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누적 효과가 발동하면서 어느 순간에 뭔가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또는 깨지면은 부의 역효과가 발동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가는데,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질로 설계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돌아가는 한 반드시 금리 인상과는 반대 현상의 끝을 찍는다. 이게 저는 연준의 설계라고 봐요. 중간에 어지간한 중간 지점에서, 다시 말해서 연착륙 지점에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이걸 저는 보고 굳건히 믿고 있고요. 연준을 저는 믿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봐도 연준의
파월이라든가 이런 새끼들이 지금 뭐 제니 옐런 이런 년들이 지금 계획 지랄 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치권에 이 새끼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설계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설계는 제가 하는 대로 맞다. 자, 뿐만 아니라 왜 저는 또 이것에 대해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죠.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물론 대부분의 개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가 어떻게 설계된지도 모르는 놈들은 무조건 엔비디아를 연착륙 얘기하고 엔비디아 매수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애들도 있어요. 단지 안 보일 뿐 똑똑한 애들도 있다고요. 함부로 기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무시 안 해요. 왜? 제가 무시하는 애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텔레비에 나오는 이런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새끼들은 절대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걔가 멍청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을 찍었다고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 그래요, 이게 금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진짜 멍청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똑똑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그 새끼 본인만 알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멍청한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아니 실제 그러잖아. 옛날 그 대우증권에 우리 떡집 사장 아줌마의 남편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5년 동안 전업 투자하다가 다 망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새끼들도 진짜 멍청한 새끼들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아까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이 거기 지점에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는 서로 다른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금리 인하는 수렴기, 사냥꾼이 팽창과 수축에서 수축기, 발상과 수렴이면 수름기. 어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면 그거는 발상기. 그런데 언젠가는 겨울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겨울을 나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수렴기. 이건 금리 인하기. 금리 인상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뿌리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기.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부가 배를 띄울 때는 발상기. 뭔가 고기를 잡고 다시 집으로 들어올 때는 겨울, 수렴기.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세력도 있어요. 이 세력들은 지금 아마 그러니까 지금 언론 플레이가 안 좋고 그런 거예요. 지금 개미들과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지금 전쟁기예요. 이때 엄청난 어떤 이런 교차기, 이런 변곡점, 대변곡점에서는요. 출렁출렁해요. 그래서 파동이 큰 거예요, 굴곡이. 이렇게 파동이 지금 크잖아, 아닌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막 10% 오르고 어쩔 때는 10% 가지고 막 지금 이러잖아, 지금. 이거는 지금 대변곡점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인문학적인 것으로 봤을 때도. 자, 이거는 뭔가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 몇 년 동안 흐름이 바뀌는 그런 찰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부분을 더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도, 이때, 이런 변곡점에서는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기존의 흐름과는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돈을 안 써요. 집행을 앞으로 안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동안 막 소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위기 자체가 비록 수학개미들은 엔비디아 올라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아니야 지금 집행하면 안 돼. 지금은 수렴기야. 지금은 그냥 현금이 좋아. 현금 확보해서 기다려봐. 진짜 멋진 시대 온다. 이런 사람들도요 만만치 않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13년 동안 금리 상승기, 금리 인상기, 그러니까 발상기하고는
분명히 경제 행위 자체가 다를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소비를 좀 덜하고 아무래도 투자도 기업들도 똑똑한 놈들은 그동안에 야 투자해 했다가도 지금은 기업 중에 똑똑한 놈들 야야야 해고 야 정리해 야 그리고 지금 축소해 야 그리고 전략을 해야 돼 야야 쓰지 마 돈 쓰지 마 아껴 지금부터 아껴 이런 놈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나올 그런 시점에 우리는 지금 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간다. 경기 침체를 도와주는 거잖아, 이거는. 비록 시장은 연착륙을 얘기하지만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를 현명으로 면밀히 들여다보면 뭔가 지금 안 좋은 국면이 리셋을 준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늘어나는 국면이 지금부터 정리될 거라고 저는 보고 이거는 결국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저 극단을 찍을 수밖에 없다. 왜? 우주의 원리대로 설계된 대로 우리 인간의 성격대로 본질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번에도 똑같다. 왜냐? 그거는 인간의 본성, 우주가 그렇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제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나 매우 심오하고 어려운 방송이었어요. 제 말이 맞다면 다시 한번 제 말이 맞다면 저는 노벨 경제학사를 수상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